수현이 바뀐가 보다. 아유, 메아리 쩔어. 저는 안 그런데. 누구야? 아. 되지 않았어. 아, 어때? 된 거 같아. 지금. 네. 잠깐 머리 좀 식히러 스위스 와가지고요. 좀 끊길 수 있어요. 여기는 제 별장이고요. 이게 뭐야 저거? 진짜 빼고 싶다. 지금 나랑 4명이 지금 다 같은 생각. 때리고 싶다. 뭔가 뭐야? 타이틀이 뭐야? 거의 뭐 저 소년기 아니야? 최고의 욕인데? 소년기 아니야, 소년기? 근데 이거 그 마이크랑 그 카메라가 안 된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오래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했으면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니에요. 뭐 스위스인가 봐. 진짜로 뭐라는 거야? 지금 역대급이다 저거. 지금 역대급이다. 역대급이다. 황승현은 어디 간 거야? 황승현. 성현이 오늘 못 들어와. 저건 뭐야 그러면? 저거 기록. 그렇구만. 시작하지. 자리부터 시작하겠네. 맨날 나부터인가. 시작하게. 오늘 타이타닉 보자. 시작하게. 타이타닉 시작하게. 타이타닉 시작해. 타이타닉 시작해. 타이타닉 로즈 옆으로 좀만 가. 거기 자리 있는 줄 나 안 올려주는 거야. 나 죽으라고. 문짝 위에 그 자리 있잖아.
경찰이 있는데 왜? 가진 거 달해라. 가진 거 달해라. 안 할래요, 런쥔이. 어디 얼마나 잘 준비해 내가 한 판단해 보자. 저 토크 선정부터 하게 해주세요. 후크 선정 자네부터 하게. 난 듣질 않긴 해. 너가 하는 얘기를. 저는 좀 이슈가 있어서 좀 이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슈가 있어? 네. 아 빨리 후크 선정 빨리 빼 빨리. 그럼 제가 진짜 먼저 할게요. 맨날 후크 선장님 스프린스 지금. 재호도 머리 자르셨네요? 아 저 그 가면 그건 줄 알았어요. 그 필터? 필터? 네. 아 관심 가져주지 말지. 아 우리 다 아는데 일부러 얘기 안 하고 있는데. 필터. 관심 없는 척 일단 무풀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아 수현이 아 우리 무풀 중이었는데. 역시 나를 잘 몰라서 저렇게 관심을 가져줘. 우리 무풀 중이었는데 일부러. 진짜요? 수원대생들은 그걸 유지하고 있어. 무슨 일이 있으셔서 머리를 잘리신 거예요? 무슨 일로 머리를 뭔가 잘리신 공항 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저기 말죽거리에 속다녔던 사람도 아니고 머리를 왜 잘려? 저기 내가 자르고 싶어서 자른 거지. 명성황후도 아닌데. 시위 당했어. 바로 시위 당했어. 해주시네요? 와. 그러면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 8 저는 그 시멘트 공장 위주로 다시 조사를 했고요. 올해 3월 8일에서 9일에 그 충북 강원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가 회견을 갖고 질소 산화물질 배출 기준을 강화해라. 2000년대부터 계속 요구해온 사항이었는데 시멘트 공장은 아예 거부를 했었대요. 근데 이렇게 강화해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어제 6월 17일 날 이 논의에 대해서 해결이 돼가지고 그 질소 산화물 저장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법제도가 강화되었다는 뉴스를 봤고요. 그리고 강원 충북에 공장이 제일 많은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나쁜 물질이냐면 질소 산화물하고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배출 이 세 가지 때문에 문제가 가장 큰 건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유해물질이 제일 큰 지역이 충청남도긴 하대요. 근데 충북이랑 강원도에는 시멘트 공장이 주로 있고 이제 강원도가 2위고 충북이 4위인데 충남은 화력발전소가 많아서 1위일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감안하고 봤을 때 이제 강원도랑 충북이 2위랑 4위인 거는 너무 심한 수치지 않냐 이런 글이 좀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질소 산화물질이 문제인 이유는 초미세먼지를 되게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이고 오존을 파괴하는 물질이고 호흡기 질환이 원인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물질이 유해물질로 제일 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발표된 어떤 결과는 지역 주민 오염 노출 및 건강 영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시멘트 공장 인근 10년 이상 거주하면 진폐증이랑 간질성 폐렴 그리고 제한성 환기 기능의 그런 호흡기 질환에 관련된 그런 질병이 많이 발생했다는 그런 결과가 2015년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거주 초등학생의 그런 결과 검사도 좀 눈병 증상 경험이 굉장히 제일 많았고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아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단양이나 제천, 영월 이런 지방에 있는 지자체에서 시민단체에서 엄청 폭력적이 아니라 좀 열성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이제 신설 시멘트 공장에 대한 질소 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을 80 ppm으로 잡았는데 이런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게 최근에는 시멘트 공장이 만들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 80ppm 기준이 전혀 무의미하다는 거더라고요. 2007년 이전에만 시멘트 공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2007년까지는 270ppm으로 정해져서 2007년 전에 만들어진 시멘트 공장들은 270만 넘으면 안 넘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2007년 이후에 만들어진 시멘트 공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든 공장이 다 270ppm을 넘지 않고서 이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상태인데, 선진국, 뭐 유럽 이런 데서는 80ppm으로 다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진국에서 허용하는 그런 수치를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시멘트 공장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전 소각 시설이랑 달리 시멘트 공장 업종은 환경오염 시설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이제 관리를 통한 배출이 최소화가 안 되는 그런 나쁜 예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 2023년까지 문제였는데 3월 10일 날 환경오염 시설 허가 그 목록에 추가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신체 질병이 발생했을 시에 이제 산재 같은 게 산업재해가 특이성, 비특이성 이걸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기 오염 이런 질산화 물질 이런 거는 비특이성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유전적, 생활적 요인을 다 배제하고 입증해야 돼서 그 개인 입증이 굉장히 어려워서 보호받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공해 문제는 현재 뭐 특이한 이유, 원인이 판명이 불가한 분야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과학 수준으로 해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가해 행위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 발생, 뭔가 결과를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예시가 있길래 거기서는 이제 질소산화물의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오염물질에 대해서 원격 감시체 그 TMS라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계가 정확하게 판별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그 공장 내 사람들이 자가 측정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스스로 하는 거여서 그게 정확한 수치가 정확히 나오지 않고 그냥 양심을 팔아먹으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수치 정해서 한다, 이런 그런 글도 봤고요. 그리고 그 시멘트 공장에서 쓰는 시멘트 원료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쓰레기로 사용을 한대요.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 대신에 이제 시멘트 공장으로 가져가서 그 시멘트 원료에 섞어서 사용하는데, 그것 때문에 나라에서 좀 봐주는 것도 많아서 시멘트 공장에 대한 그 규제가 완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제천, 단양, 영월에는 큰 산이 많은데 그 시멘트 공장에서 나오는 안 좋은 대기 때문에 아침 9시부터 엄청 장시간 동안 스모그 현상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시민단체에서는 정부에서 그 폐기물을 시멘트 공장에서 처리하려고 한다면은 20년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한 사람들에 대한 뭐 역학조사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최근에 6월 17일 날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 지역에 갈 수 있으면 거기 그 시민단체 카페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걸 요구하시고 뭔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의 뭔가 발생하는 질병 그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더 알아보면은 얘기 나누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산재얘기네, 산재얘기. 하고 마이크 꺼버렸어.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야기 덧붙이실 분? 일단 조사를 잘 해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만족할 만한 오늘 한 주지 않았을까라는 시에 되게 보람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점수는요 5점 드렸어요. 왜냐면 4점은 너무 적을 것 같고요. 6점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5점 드리겠습니다. 진짜 10점 만점이에요? 아니요 6점 만점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듣기만 해서 그냥 조금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사실 그렇죠. 이거를 좀 이런 시각적인 자료들이 아무래도 우리 이제 시각적인 세대지 않습니까? 디지털 같은 거 유튜브도 많이 보는 세대고 하다 보니까 시각적인 것도 같이 안 그래도 준비를 할까 했는데 한번 다음에는 제가 준비해서 뭔가 그런 통계 같은 거를 나타낸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랑 유럽이랑 비교한 그런 거를 가지고 와볼게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좀 이게 약간 사실 막 확 와닿지는 않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당장 나한테 그런 것들이 조금 전보 시켜가지고 지금 일상 우리한테도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칠 수가 하면 사람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잘 들을 수 있는 게 될 것 같고 뭔가 이거는 지금 뭐 되게 심각한 문제고 어쨌든 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생활에 크게 뭐 지장을 주지 않는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막 시스피러시나 이것들 아직 이 시스피러시라든지 카오스피러시 같은 경우에는 당장 우리 먹고 마시는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접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줄리면요? 일단은 뭔가 강원도나 이런 거 했을 때 체감이 전혀 안 되는 지역인데 지금 결국에는 아까 이제 수영이도 뭔가 폭력 하다가 폭력 말고 약간 열성적 이렇게 했잖아 한 것처럼 우리는 너무 와닿지 않고 모르는 얘기들이니까 그래서 좀 궁금하긴 해 나는 사실 좀 궁금해. 충청도 지역도 그러면 시멘트 그건 거야? 네, 충청북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성현이 거 보려고 하는데 뭐 볼래? 셋 중에 뭐 하나 보려야 되는데 뭐 볼래? 고기는 전만 나쁜 걸까? 기후변화는 누구의 책임일까? 원자력 에너지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을까? 얘는 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겠어.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 광우병 한다는 거야, 갑자기? 후쿠시마. 근데 저기 뭐냐? 후쿠시마 오염수가 저기 뭐냐? 이것도 음모론이라는데? 믿지도 말고 뭐 하지 말자 뭐 이러던데. 그러니까 뭐가 사실 알고 보니 굉장히 안전하다?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 뭐 들어오고 뭐 그게 아니라는데 뻥이라는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재영아 하나 이거 좀 공유해줘봐. 같이 보자. 기사? 기사 맨 아래 오장? 유튜브 하나 보자. 네? 이거 유튜브 성현이 보낸 거 하나 보자. 공연장에 여기서? 같이 보라고 했으니까 해줘야지. 잠깐만요. 광우병 논란이 최근에도 있었구나. 광우병 할까? 거기는 정근걸병 할까? 기후환경 할까? 기후환경. 수연이는 저절로 뽀샤시 효과가 있네. 창문에서 넘어오는 뽀샤시네, 뽀샤시. 오, 최강 보소. 오, 보여요? 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은 1.5조 톤의 이산화탄소, 즉 CO2를 지구 대기에 배출했습니다. 2019년에는 여전히 370억 톤 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죠. 2000년에 비해 50% 늘어난 양이고 50년 전에 비하면 거의 3배입니다. CO2뿐만이 아닙니다. 과 산화질소 같은 다른 온실가스도 점점 더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다른 온실가스를 모두 더하면 이산소로 환산했을 때 매년 510억 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배출량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0으로 보여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에는 그 결과가 눈에 보일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매년 어떤 끔찍한 기록이 깨지나 폭염이 더 길게 찾아오고 대부분의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북극의 빙하량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20일 동안 연 최고 기온 기록은 20번 깨졌습니다. 이 급격한 기후변화를 줄일 유일한 방법은 인류가 온실가스 배출을 빠르게 줄이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원칙적으로는 이 목표에 동의하지만 누구의 책임인지 또는 누가 가장 많이 부담해야 하는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선진국들은 스스로 하고 있는 배출량 감소 노력을 강조하며 부상하고 있는 큰 개발도상국,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곳에서 훨씬 많은 CO2를 배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서방의 배출은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에 따른 것이 개발도상국에서는 생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국가들은 부유한 나라들에게 아무 제한 없이 지구를 오염시키며 다른 나라에는 산업화 없이 가난한 상태로 있으라 하는 위선자라 욕합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기후변화와 CO2 배출에 책임이 있을까요? 그리고 과거와 관계없이 지금 큰일은 누가 해야 할까요? 이 영상은 국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겁니다. 화석연료 산업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세 질문 중 첫 번째, 현재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2017년 우리는 360억 톤의 CO2를 배출했습니다. 그중 50% 이상이 시아에서였습니다. 북미와 유럽이 뒤를 이어 18%와 17%였습니다. 반면 아프리카, 남미와 오세아니아는 합쳐서 8%밖에 되지 않았죠. 중국은 매년 100억 톤의 CO2, 즉 전체 배출량의 27%를 차지하는 다른 최대 규모의 배출국입니다. 미국이 그 뒤를 이어 15%이고 유럽연합 전체가 10%입니다. 합하면 전체의 반이 넘는 CO2 배출량입니다. 그러니 이 세 산업 블록의 참여 없이는 인류가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극도의 기후변화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은 7%의 인도, 5%의 러시아, 3%의 일본, 그리고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캐나다는 모두 2%에 약간 모자랍니다. 첫 세 국가에 더해 상위 10개국이 전체 배출량의 75%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현장만 보면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닐 겁니다. 세 질문 중 두 번째, 누적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어디일까요? 누적 배출량을 보면 전망이 크게 바뀝니다. 미국과 EU가 중국 채집니다. 미국은 누적 배출량의 25%를 차지합니다. 이는 4천억 톤에 달하며 대부분 20세기에 배출되었습니다. EU는 22%로 2위입니다. 중국은 13%가 약간 안 되는 양으로 3위이며 이것은 미국 배출량의 약 반에 해당합니다. 인도를 보면 크게 줄어서 3%이고 브리탄미도 3%입니다. 영국은 연간 배출량으로 보면 1%지만 누적 배출량이면 5%입니다. 독일은 연간으로는 2%, 누적은 6%. 아프리카와 남미를 합한 정도죠. 도사국 때문에 기후변화 온다는 논리는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에 집중하면 두 가지가 섞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구수와 총 배출량입니다. 국가에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배출량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개인을 살펴보면 또 그림이 크게 달라집니다. 세 질문 중 세 번째,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어디일까요? 는 평균적으로 한 사람은 5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하지만 평균에는 한정이 있습니다. 인당 배출이 가장 높은 국가들 몇몇은 주요 산유국입니다. 2017년에는 카타르 1인당 49톤으로 1위를 했고 트리니다드와 토바고가 그 뒤를 이었고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브루나이,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극단적 예입니다. 호주는 1인당 배출량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1인당 7톤에 달하죠. 세계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양이고 미국인과 캐나다인 평균인 16톤을 약간 넘는 정도입니다. 독일은 10톤에 가까운 정도로 좀 더 낮지만 여전히 세계 평균의 2배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배출만 14억 명의 사람이 사는 세계 최대 인구국이기도 합니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18.5% 정도입니다. 1인당으로 계산하면 7톤으로 평균을 넘습니다. 역사적으로 CO2 배출량은 생활 수준과 밀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불은 배출량을 가장 잘 예측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불을 쓰면서 전기, 냉난방, 조명, 현대식 조리기구, 자동차나 비행기, 스마트폰,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고 전 세계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게 되기 때문이죠. 중국 CO2 배출량의 거대한 확장의 이면에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빈곤 구제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CO2 배출량을 국가의 소득으로 정렬하면 부유한 반이 86%를 배출하고 나머지 가난한 반이 단 19% 배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독일인은 인도인의 5배를 배출합니다. 미국인이 단 2.3일 동안 배출하는 양이 나이지리아인의 1년 배출량과 같습니다. 게다가 가혹하지만 배출량이 가장 적은 국가들이 기후변화로 가장 크게 피해를 볼 겁니다. 객도상 가장 크게 피해를 봅니다. 식량 안보가 흔들리고 자원을 놓고 다투게 되고 더 격하고 잦은 자연재해에 싣고 큰 규모의 기후 난민이 생길 겁니다. 세 가지 질문 중 네 번째,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부유한 나라는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은 수세기 동안 화석 연료를 태우면서 산업 생산을 통해 불을 얻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큰 배출량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부유하기 때문에 여전히 1인당 배출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별 연간 배출량으로는 다른 국가에 비교가 안 됩니다. 중국이라는 거인이 드디어 이들을 따라잡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인도 같은 거인들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많은 독일인은 독일이 차지하는 배출량이 연간 2%에 불과하다면 그걸 줄인다고 무슨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가질 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첫째, 부유한 나라들은 자원과 고학력 인력들로 저비용 저탄소 기술을 개발해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습니다. 더 가난한 나라가 우리처럼 화산에 의존하지 않게 만들려면 저탄소 기술이 싸고 흔해져야 합니다.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용은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다른 많은 부문에서도 다양한 해결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빠른 발전이 필요합니다. 부유한 국가들이 기후변화를 진지하게 다루기로 마음먹으면 다른 나라가 따르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유럽연합이 기술산업의 에너지 효율성 기준을 시행했을 때 다른 나라들이 EU와의 무역 때문에 그 기준을 따랐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고 다른 나라의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중국 현재 최대 CO2 배출국이고 중국은 시간 안에 탄소 제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과거에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고 같은 일을 반복해도 된다는 것은 끔찍한 변명입니다. 기후는 세계적인 문제고 한 나라 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책임인지 결정하는 것은 폭보다 쉬운 게 아닌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국제 정치는 그 답을 보려고 수십 년 동안 애를 썼죠. 결국 해답은 단순합니다.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바로 의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놀라운 세상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를 계속 느끼고 싶다면 저희가 판매하는 생명과 자연을 주제로 한 제품을 구입하시고 쿠르츠 개작들을 지원해주세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왜 자기네 홍보야? 쿠르크 뭐 사라는 게 뭔 말이야? 결국 마지막에 자기 사라는 거야? 환경단체 뭐 해주세요? 소름 돋네. 하영이 입에다 이거 하고 싶다. 와, 근데 결국에는 저거 국가 뭐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야 환경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보인다. 그게 정치적으로 그게 뭐가 보인다. 근데 마지막에 저기 뭐야 쿠르크 그거 환경단체야? 그거 끝까지 보여줘야지. 왜 그거 안 보여줘 이재용? 황승현은 그게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 쿠르크 그게. 하나 아름다운 풍경 포스터, 어둠 속에서 빛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만드는 제품에도 영상에만큼이나 정성과 애정을 쏟습니다. 공책부터 인형, 핀, 후드티와 티셔츠까지 우주, 자연과 생명 그 자체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기념품입니다. 저희 채널을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구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상을 보고 공유하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고 저희는 이렇게 많은 분이 영상을 아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 로고랑 비슷하네. 우리 유튜브 로고랑 비슷하네. 제일 웃긴다. 후원하지 않아도 돼요. 영상만 봐도 돼요. 왜냐면 조회수 뽑을 거니까요. 전에 재밌네. 진행시켜. 또 하나의 음모론을 본 것 같네요. 저건 음모가 아니라 너무 공공연한 사실 아닌가요? 전 몰랐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되게 간단하잖아요. 지금 누구 책임이냐 하는데 누구 책임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떠넘기. 발 많이 한 나라들은 자기네들은 이제 벌써 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 이제 저 그만하자 발전 그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개발주당국들은
우리 발전해야 되는데 왜 니네 다 발전해놓고 우리는 못하게 해 이러는 거고 단순히 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선진국들이 최대한 그 저탄소에 대한 그런 것들 개발을 빨리 해서 대체 에너지를 빨리 개발을 해가지고 그 가격을 낮춰가지고 중국이라든지 개발도상국들도 그 값싼 그 경쟁이 있는 가격에 이걸 쓰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뭐야 근데? 그거지. 내 말은 결국에는 저희 그때로 막 내가 제주도가 관광 산업으로서 비교한 것처럼 발전을 해야 된다, 발전을 하지 못한다, 그 기로 사이에서 자기들끼리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갈등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음모라기보다는 그러한 아이러니? 그런 생각이 드네. 무슨 맛이에요? 근데 저거 뭐냐, 마지막에 그 저기 뭐냐, 결국에는 저거 환경단체 뭐 영상 채널이야? 쿠르크 어쩌고 저거? 유튜버인데요? 아, 유튜버야. 유튜버지 뭐. 영상 되게 잘 만들지 않았어? 고퀄리티네. 응. 한눈에 보는 세상. 이거 뭐지? 한눈에 보는 세상. 이거 2013년부터 낙관적인 허무주의로 세상을 바라보는 흥미로운 주제들과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 마음속에 지식, 과학, 무엇보다도 호기심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가, 프로듀서, 일러스트레이터, 애니메이터, 디자이너, 홍비학자 그리고 퍼그 한 마리로 구성된 팀입니다. 퍼그는 뭐야? 귀엽네. 게임을 중에 퍼그 이름이 모치예요, 모치. 아. 홈페이지에 네. 직원으로 등록돼요. 오. 애니메이터 좋다. 일러스트레이터랑 응. 한번 섭외해주세요. 저 하유미가 그렸네, 일러스트. 마티스 아니에요? 마티스? 아 진짜? 저 그린 거 아니야? 이거 아닐걸요? 마티스. 어. 마티스잖아 너. 아니래. 마티스 아니야? 마티스잖아. 아니래. 아 모르는데. 마티스야. 왜냐면 저것도 그냥 뭐냐 남친구가 준 거야. 누가 준 거라고? 남친구. 남자친구가 준 거 아니지 않아? 중요한 건 남친구 방금 옆에 있어. 아까 인사하더라고. 아유마 그때 기다리고 있었던 걔는 어떻게 됐어? 아 옆에 남자친구 있어? 미안. 자 이재영 진행하세요.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뭐라 그랬죠 여러분? 그거야 난지도. 밤섬. 외계인. 야 난지도 난지도. 밤섬에 대해서 파봤어 제가. 파고 또 파고. 또 파봐야 아는 건데 밤새는요 여러분 어떤 음모가 있는 줄 아세요? 음모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깨끗해요. 밤섬은 진짜 깨끗한 곳이에요. 진짜 청정수입니다 여러분. 건드리지 마세요 밤섬. 일단요 밤섬이 동물 개체수도 많이 늘었고요. 멸종 위기종들이 지금 다 살아 돌아오고 있어요. 뭐 무슨 잉어들 다 살아 들어오고 있고요. 뭐 굳이 흠을 잡자면은 이제 외래종 있죠. 그건 우리나라 뭐 세계 어딜 가든 간에 뭐 붉은 기거북이라든지 뭐 가시박 이런 동식물 외래종들이 약간의 생태를 파괴하는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거 제외하고는 지금 1급 저기 멸종위기인 수달도 지금 그때 영상 보셨지만 들어왔고요. 그리고 굳이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게 그래도 한강이 서해에서부터 퇴적비가 이렇게 물이 들어오면서 퇴적비가 쌓여가지고 점점 사이즈가 커지는 것 같고, 이게 혹이라도 커져가지고 한강을 막을 염려가 있지 않겠는가. 그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은, 왜냐면 그 길목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커져가지고 막을 수 있지 않겠냐. 이걸로 어떻게 조금 불려가지고 조금 MS 쳐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아직 그 큰 문제 없다. 향후 한 20-30년 동안은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밤섬을 지금 밑으로 빼는 거는 우리 인간들이 버리는 쓰레기라든지 그런 거. 그래서 밤섬은 깨끗하다. 네. 이게 저의 이슈였습니다. 제가 근데 본인은 그거 아니었나요? 네? 밤섬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다. 분명히 꿍꿍이가 있다. 꿍꿍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아파트를 지을 것이다. 이거 아니었나요? 오, 약간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느낌이에요. 예, 그런 느낌 아니었나요? 요즘 미처 그 생각은 또 못해봤네요. 거기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약간 밤섬은 냅뒀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한강에 섬들이 되게 많은 거 아시죠? 의외로 조그만 섬들도 있고, 그런 섬들에 대해서도 되게 다 알아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강에 원래 섬이 많았어요. 근데 사라졌습니다. 섬들이 사라졌어요. 뭐야? 공항까지 10분. 왜 내가 할 때만 맨날 이런 거였어? 이런 게 생겼어? 구글 미트도 이젠 제한이 있네. 아무튼 이런 거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무튼 10분 내로. 그래가지고 한강 자체, 우리 이 서울의 젖줄기 한강에 대해서 환경 문제적인 게 없을까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게 없어요. 한강에 쓰레기 버리는 거랑 그거 제외하고 그게 없고요. 뭐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이거는 사실 한강뿐만 아니라 전체의 문제고요. 그냥 시민단체들만 한강 깨끗하게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쓰레기 줍기, 쓰레기 주워요. 다 같이 쓰레기 주워요.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한강은 깨끗한데요? 뭐야? 이상입니다. 뭐야? 한강 깨끗해. 아니 저기 뭐냐, 재영이는 그러면 아직도 주제를 못 정한 거야? 밤섬이 문제가 없으니까 뭐야? 한강을 팠어요. 예. 한강에 대해서 제가 굳이 하나 근데 이거 사실 있긴 있는데 하기 싫어가지고 너무. 뭔데? 한강에 이거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어디였지? 찾아야 돼. 한강에 지금 여러분 영화 괴물 보셨죠? 네. 진짜로 그 생명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이렇게 저게 아니고요. 음모론자야, 이런 게 아니라. 음모론자. 예. 근데 이게 나 이런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혐투자리여가지고 이게. 뭔데? 공유해주세요. 보여줘. 결국 외계인을 하시네요. 결국 외계인을 하는 거야. 외계인 아닙니다. 이거. 개생명체. 한강 개생명체 출연. 근데 이건 진짜 못하겠어. 봐봐, 보여줘. 그러니까 조금 덜 혐오하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야 이거? 진짜 이거 못하겠어요. 죄송한데. 저 이거 봤어요. 뭐야 이게? 네. 둥둥 떠다니는 거. 어이씨 뭐야 이거? 짝짓기 중 뭐. 개찌렁이라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 잠깐만. 뭐 이거 먹는데? 왜 이거 먹는다고 하더라고. 아니 내가 본 게 그게 아닌데. 아니 요즘 저기 동양 하루살이?
그거 장난 런거버그? 그거 장난 아니던데. 그거 그거? 막 유리에 붙어 있는 거. 어. 그런 거 왜 생기는 거예요 요즘? 날이 따뜻해져서 그런가? 모르겠네. 아니 타이타닉 잠수정 그거 해요. 타이타닉 잠수정. 타이타닉 잠수죠. 아니 근데 그거 봤는데 조이스틱으로 조정한다면서요. 그래? 아 진짜? 그걸 조이스틱으로 38,000원짜리 조이스틱으로 조종하는 거래요. 그 밑에서. 그래서 그거 엄청 지금 논란 완전 많던데요. 진짜? 한 번 이용하려면 3억 얼마인가 그렇거든요. 그걸 이용하려면. 근데 38,000원짜리 조이스틱 게임용 조이스틱이 말이 되냐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예전부터 그거 있었어요. 나사에서 실제로 그 쓰는 게 엑스박스라든지 플레이스테이션 콘솔로 맞아요. 하는 게 실제로 적용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게임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익숙하기 때문에 가장 조정을 잘할 수 있는 것도 그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를 이렇게 도입하자는 그게 얘기가 봤거든요. 그거랑 이거 제가 본 기사가 이거예요. 찾았어요. 나 이거 못하겠어. 쉣. 이거 제가 비비가 좋으면 이거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일단은 관객들도 이거 약혐이어가지고 혐터가지고 못 볼 것 같고 사람들도. 쉣. 어우. 그러니까 이거 강도로 봤을 때는 이게 진짜 세긴 세거든. 근데 탈 것 같아. 속이 안 좋아. 나 이거 못해. 속이 안 좋아졌어. 근데 재영아, 네가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관객들도 못 봐 이거는. 그래서 결국에 이것도 기후환경 탓이라는 거야? 뭐야? 기후환경 탓이죠. 아, 이 기후환경 탓이 아니면 모르겠어. 아니면 진짜 그건가? 우리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약물 버려가지고. 근데 그 얘기 있긴 있더라고. 그러니까. 약물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변기통 버리는 사람들이 은근 많대. 약물을. 응. 너니? 보구나. 맞다 이놈. 결국 그래서 지금 약간 난관인데. 결국에는 근데 뭘 해야 될지. 저걸 외계인 같은 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저걸 하더라도 쟤를 다루는 게 아니라 한강에 뭐 우리가 뭐 변기 버리고 뭐 버리고가 결국에 한강으로 간다가 팩트야, 근데? 기사로는 팩트예요. 우리가 변기에 버리고 뭐 하는 것들이 결국에 한강으로 간다? 하수처리장으로 가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통해서 한강은 바다에서 오는 거고. 그러니까 한강으로 안 가잖아. 네. 뭐야? 저것도 그것 때문에 생긴지 안 한지는 모르겠네. 근데 한강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 네. Han River is huge 이러잖아요. 영화에서. 좀 버려도 문제 없다. 끄떡 없다. 그러니까 뭐 관련된 걸 재영이 빨리 잡아야 되는데. 계속 이거 잠깐만요. 이거 진짜 해야 되나? 등이 붓거나 피부가 빨갛거나 한강 하구에서 출몰하는 물고기들입니다. 6년 전부터 봄이면 나타나는 끈벌레에 이어서 이젠 기형 물고기까지 나오면서 어민들은 조업을 포기했습니다. 1차 카메라 이성화 기자입니다. 한강 가양대교 인근입니다. 이 봄철 상어기를 맞아서 조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시기인데요. 행주 어민들이 이른 아침에 잡아온 물고기가 여기 이렇게 통에 있습니다. 이 숭어 한 마리 먼저 꺼서 보시겠습니다. 특히 한대와도 굽어 있고요. 이 뒤쪽에 보면 버짐 증상까지 있습니다.
색이 검게 변한 잉어도 있습니다. 아, 색깔이 이렇게 검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원래는 무슨 색이에요? 여긴 부스스름한 색깔이죠. 한쪽 눈알이 튀어나오거나 아가미가 아. 벌어진 물고기도 나옵니다. 어민들에 따르면 최근 이런 기형 물고기가 10마리 중 한두 마리꼴로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민들이 참지 못해가지고 솔직히 잡는 어부지만 정리비가 떨어지죠. 그런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배를 타고 나가봤습니다. 어민들이 주로 물고기를 잡는 한강 하구입니다. 이 천어원 그물을 끌어올려봤습니다. 이 총 4마리가 잡혔는데요. 그중에 가운데 있는 2마리가 기형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등이 완전히 굽어있고 몸통 곳은 빨갛게 색깔이 변했습니다. 어민들은 인근 물재생센터를 원인으로 꼽습니다. 그곳에서 재생한 물이 오빠 수질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나쁜 물을 버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석유 냄새하고 화장품 냄새가 굉장히 심했어요. 아류는 그냥 똥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생활 하수로 인한 오염 의혹은 최근 민간 조사에서도 나타납니다. 지난해 인하대 산학협력단이 내놓은 보고입니다. 한강 하구에서 잡은 붕어에서 머스크케톤이라는 화학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한강 상류에서 잡은 붕어에선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머스크케톤은 화장품이나 향수에 주로 사용됩니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합성 화합물질로 유럽에선 사용이 됐습니다. 서울시 측은 해당 물질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의학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그런 기준도 없습니다. 봄마다 찾아오는 끈벌레도 여전합니다. 한강에서 어업이 가능한 구역인 행주대교와 김포대교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이 5km 정도 되는 구간인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실뱀장어 조업을 위한 그물이 쳐져 있습니다. 뭐야 이게 이랬더니 근데 못하겠어 이거. 야 근데 나는 한강에서 난 어업이 가능한 것도 지금 알았어. 실제로 그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약물들 변기에 버리거나 그냥 하수구에 버리면 한강으로 들어간대. 그러니까. 문제가 그거 진짜 뭐냐면은 괜찮은데요? 괜찮아.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항생제 같은 것들이 물로 들어가다 보면은 미생물들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 생물들이 박테리아가 된대. 그럼 그걸 먹으면은 먹는 물고기들이 저런 식으로 변하는 거야 이제. 쏴. 와, 좀 대박이다. 약은 절대 버리면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약은 진짜 따로 버려야 돼. 함부로 버리면 안 돼. 물에 그냥 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디다 버려야 돼? 일반 쓰레기. 약? 아, 일반 쓰레기에다 약국 가서 버려야지. 약국 가서 이거 버릴 거예요 하는 거야? 응. 약국 가서 버려. 소주병도 바꿔줘 약국에서. 야, 재영 근데 넌 저거 해야 된다. 나 저거 징그러워서 못하겠는데. 끈벌레를 보지 말고 기형 물고기. 야, 약간 조석 그거 물고기인가 그거 같다. 그러니까.
와, 물고기 어떻게 눈알이 튀어나오고 그러지?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결국에는 우리가 잡아먹는 애들이잖아. 쟤네가 아파서 공감되는 거 아니잖아. 아, 아프면 안 된다 이게 아니잖아. 아, 어떻게 먹어 이거 아니야? 그쵸. 우리 어. 뭐 먹거리라든지 이런 거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먹는 것 때문에 걱정되는 거지. 쟤는 아파서 어떻게 이게 아니잖아.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것 같아서 저거 소재는 괜찮은 것 같긴 해. 이게 수질 오염 심하대요. 아까 뭐 어부들도 얘기했지만 안 된대요. 뭐 지금 여기 완전 최악이래요. 저 뉴스가 최근이야? 저거는 방금 본 거는 전. 그리고 최근에 1년 전에 나왔던 거 한강의 소염제라든지 항생제 성분 아니고 그거 많이 나왔고 검출이 됐고 그거 정수해도 계속 잔류가 된다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그리고 재밌는 쓰레기통 버린 약들 때문에 그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수컷들이 알을 낳는데요. 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트랜스젠더 물고기가 되는 거래요. 와, 미쳤다. 네, 수컷 한강에 수컷 물고기의 20%가 알을 낳는데요. 와. 지금 한강만 그런 거야? 지금 한강 알아봐요, 저는. 어. 낙동강도 알아볼까요, 선생님? 북한강이에요, 북한강. 네, 다른 강도 말씀하시면은 제가 뭐 그냥 가보겠습니다. 야, 대박이다. 야, 그래, 재영아, 너는 한강 뭐 특파원 해가지고 한강으로 가자. 저거 가야 돼. 아 근데 저는 약간 강원도 이런 데 가고 싶은데요. 아니야, 강원도는 그 수현이 거야. 저도 바다 제주도 가고 싶은데요. 안 돼. 너는 한강. 알겠습니다. 제가 서울 토박이로서 그러면은. 한강 해주고. 근데 선생님. 예. 근데 이거 하기 싫은 거면은 어떻게 해요? 안 돼. 한강 특파원 해주세요. 일단 하영이 거까지 듣고 한번 정리해보자. 잠깐만요. 이렇게 만약에 한강 이거보다 더 번뜩이는 게 다음 시간 제가 가지고 온다. 그래서 준비해온다. 그럼 바꿔요. 아, 그쵸.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거의 한강 모두가 마음이 기울일 텐데. 아무튼 일단은 한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번뜩이는 걸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하영이. 저는 리사이클링. 에? 안무도 준비했어요? 아르미 선생님 줄.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얘기했던 리사이클링, 빈티지 이런 게 요즘 핫하잖아요. 업사이클링 제품 이런 것들이 과연 환경에 정말 도움이 되는가? 근데 이 리사이클링을 업사이클링을 알아보니까 이거 자체는 진짜 환경 보호를 위해 나온 게 맞아요. 일단 리사이클링은 수명이 단 폐기물을 일정한 프로세스를 통해 재사용하거나 재생한 제품, 흔히 재활용품이라고 말하면서 기존의 제품의 수명을 연장해서 재사용을 가능토록 하기 때문에 일회용품 감소에 효과적이다라고 하는데, 이 리사이클링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좀 다른 게, 리사이클링이 그냥 이 옷을 제가 버려요. 그럼 이걸 그대로 쓴다. 이걸 리사이클링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리사이클링이 이 옷에 들어가는 원재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원재료들을 재료를 추출해서 가공해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분해해서 원재료로 뭔가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리사이클링을 하는 이 분해하고 다시 재생하고 생산하는 이 작업 이 작업에서 굉장한 에너지가 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리사이클링, 재사용을 하기 위해 공장에 석탄을 넣어서 돌린다. 이것이 과연 좋은 건가?
근데 일단 환경을 위한 건 맞고 그렇게 해서 분해해서 쓸 수 있는 성분을 쓰긴 하는데 이 성분 전체를 다 리사이클링을 할 수는 절대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또 버린대요. 결국 쓸 수 있는 몇 가지만 겨우 이걸 쓰기 위해서 공장을 또 어마어마하게 돌린 이렇게 음모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업사이클링으로 넘어가면 업사이클링은 리사이클 제품에서 더 나아가 가치를 더한 제품 업그레이드 플러스 리사이클이에요. 이 업그레이드를 경제적 가치를 보고 업그레이드를 두느냐 환경적 가치를 두고 업그레이드를 두고 보느냐 이게 달라요. 이 리사이클링을 경제적 가치를 더해서 조금 더 괜찮아 보이고 멋있게 미적 가치 높여가지고 판매하면 훨씬 더 많은 뭐라 해야 되지 에너지를 들여가면서 그리고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파는 거죠. 그게 저거 타이어 폐타이어 가방 그건가요? 타이탄. 그건가요? 저희가 근데 그 기업이 이렇다라고 나와 있진 않은데 저희가 잘 아는 예시를 가져와 보자면 프라이타, 파타고니아. 근데 선생님 저는요 죄송한데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혹시 프라이탁이 아무튼 되게 전 세계적으로 되게 붐이었었고 그게 한 10년 넘게 인기가 많았는데 그게 모토가 그 방수 폐 방수 그 뭐라 해야 되지? 폐타이어 트럭 방수 타이어 아니야? 폐타이어 아니야? 덮개 방수 덮개 광고판 이런 걸로 한다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폐 방수 그게?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예전에는 그 원래 프라이탁 가방에 글씨도 막 이상한 거 많이 쓰여 있었고 진짜 빈티지했거든요. 맞아요. 그 경우에는 그냥 깔끔해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진짜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걔네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쓰는 것 같은 느낌. 이제는 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게요. 진짜 그렇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는데 트럭 방수 덮개랑 폐튜브로 만든대요 프라이탁이. 그리고 그 끈이 안전벨트. 맞아요. 안전벨트 그렇게 많이 나와? 안전벨트가? 폐 안전벨트가? 자기들이 팔기 위해서 그걸 그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현이 가방 봐봐. 안전벨트 맞아? 또 집에 사실은 있잖아. 안전벨트 저게? 아니야 그거 말고. 나도 저 프라이탁 갖고 싶다. 오. 근데 이재형 저거 전 여자친구가 선물해 주는 건데 그걸 굳이 왜 갖고 오는 거야? 진짜 안전벨트야? 그거 전 여자친구가 선물해 준 거잖아. 여자친구가 선물해 준 거예요? 그는 멈췄다. 저게 안전벨트야? 예뻐. 너무 비싸. 맞아요. 너무 비싸요. 하영이도 있어? 없어요. 그럼 하영이랑 나랑 좀 사줘. 누가 사줘요? 그 재영이 전 여자친구한테 사달라고 해 우리. 그쵸. 맞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하나씩은 갖고 있을 정도로 저희 집 근처 홍대에도 프라이탁 매장이 있는데 주말마다 이거 하겠습니다. 줄을 서요. 프라이탁 응원을 하겠습니다. 제가 합니다. 내가 할 거야 이건. 프라이탁 본사 보내주십시오. 아니야 너 한가. 스위스가? 넌 끈벌레. 아니 프라이탁 하겠습니다. 끈벌레. 넌 끈벌레. 넌 끈벌레.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업사이클링 제품을 경제적 측면에서 업그레이드를 보냐 환경적 측면에서 업그레이드를 보냐인데 보통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경제적 측면으로 업그레이드를 보고 가치를 두고 있다. 근데 환경적 측면에서 업사이클링이란 정말 복원과 재생이 이루어져야 업사이클링인데 훼손과 파괴의 방향으로 가면 다운사이클링으로 봐야 한다. 근데 여기서 뭐 예를 들어 폐 플라스틱을 모아서 공원에 벤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두면은 이 플라스틱이 시간이 흐르면서 재생되는 물질의 질이 떨어진대요. 그렇게 되면 환경을 더 오염시킨다는 거죠. 우리는 버려진 플라스틱으로 벤치를 만들었으니까 개쩌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 플라스틱의 시간이 흐르면서 질이 떨어지면서 환경 오염 물질을 더 배출하고 그러면 결국 더 환경을 악화시키는 거다.
저 의견 하나 있어요. 제가 실제로 얘가 있거든요. 제가 저희 집 옛날에 이거 플라스틱 병 이거를 이거 막 한 번 쓰고 버리면 아까우니까 이거 하나 있으면 이걸 계속 썼어요. 맞아 재활용. 물 담아서 저 옛날에 이거를 계속 보리차 네. 저기 뭐야 델몬트 유리병에다 한 것처럼. 네, 썼는데 어느 날부터 물 맛이 이상한 거야. 맞아. 그래서 내가 정수기 문제인지 알고 실제로 그게 저 원래 피자 샀거든요. 지금 안 해가지고 이제 닫았는데 피자 정수기 했었어요. 피자 정수기 좀 이상하다 엄마 그거. 빅스타. 빅스타. 아니 그러니까 뭐 그 상호명까지 얘기하면 그거 좀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저 정수기 필터 갈러 왔는데 정수기 필터 아저씨도 이거 벌써 필터 아니라고 하는데 갈아드리겠다고 해서 갈아줬어. 근데도 물 맛이 있다는 거야. 알고 봤더니 이거 오래 쓰니까 여기서 뭐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지. 원래 컵라면도 그거 있잖아. 컵라면도 전자레인지 돌리면 그거 뭐 나오는 거 있고 안 나오는 거 있고. 아, 컵라면 자체가 원래 안 좋아요. 아 그. 정자 죽이는 거야 정자. 아 왜? 안 되는데. 저는 컵라면 안 먹습니다. 아 저도 안 먹어요. 저도요. 샐러리 먹고요. 저도요. 아침에 아주 엽산 먹어요. 건강하게 엽산. 나옵니다. 저는 건강해요 저는. 네. 그럼 뭐해? 너 결혼 안 할 거잖아. 응? 아니 그래 건강하다고 얘기해 주는 거지. 너 비혼주의자잖아. 비혼주의자. 한 적도 없는데. 그런 얘기 한 적 없고. 죄송해요 계속 말 끊어. 아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예. 저도 뭔가 첨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배님이 좋아하시는 분야인 것 같은데 선배님 가져가시면. 아니야. 이재영은 내 끈벌레. 이제 끈벌레. 스위치? 끈벌레. 그래서 이런 뭔가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에 대한 음모론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이 찾으면서 빈티지, 요즘 빈티지 제품, 빈티지 옷, 빈티지 가게 이런 게 유행하잖아요. 빈티지가 붐하면서 이제 뭐 입었던 의류 폐기물이 엄청 어마어마하대요. 그 요즘 그 스파 브랜드들 있잖아요. 유니클로, 자라 이런 스파 브랜드들이 엄청 커지기 시작하면서 싼 값에 옷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보니 사람들이 패스트 패션이라고 해서 사고 버리고 이렇게 해서 의류 폐기물량이 어마어마하고 그걸 치우는 데 드는 엄청난 인력과 그리고 그걸로 인한 환경 오염도 어마어마하다. 근데 이제 빈티지가 붐하면서 환경도 조금 우리가 같이 해보고 옛날 옷을 그대로 입을 수 있으니 좋은데 또 나만 고유한 개성을 지킬 수 있으니 좋다 해서 빈티지가 이렇게 붐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빈티지 성행을 하면서 이제 또 그런 회사들, 의류 업체들에선 새 옷에 빈티지처럼 내기 위해서 빈티지 워싱을 주는 작업을 또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환경 오염을 시킨대요. 피그먼트. 예. 그래서 이렇다. 결국 우리는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것들로 시작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기업과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 사업적 수완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끼면서 결국 환경을 더 오염시켜버린다. 끝입니다. 아니 근데 빈티지가 쟤는 왜 이렇게 멈춰있어? 쟤 저렇게 멈춰있어 왜? 이재용 혼자 이렇게 멈춰있어. 혼자 이러고 있어. 아니요. 환경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빈티지는 원래 그 고유의 옛것의 특색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그걸 아끼고 그런 건데 이제 빈티지가 붐하면서 우리도 환경을 좀 친환경적이다. 환경을 그리고 MZ 세대들 이제 세대가 변하면서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환경을 생각해서 빈티지만 입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걸 모른다는 거구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환경이 지켜질 수 있지만 결국 그런 사람들을 공략하기 위한 기업들이 그 상품 가치로 보는 오염물질 거지. 써가면서 맞아. 한다. 그래 하영이는 이제 정이 됐네. 하영이는 그쪽으로 가야겠네. 전 그럼 지역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지역? 한강. 나랑 같이 한강 가자. 나랑 같이 끈벌레 만지자 하영아. 끈벌레.
형 부모 나랑 같이 잡자. 방송개구리 이런 거. 하영이는 좀 기업들을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인터넷이나 그런 것들 해가지고 왜냐면 저 뭐 프락스타 그런 것들도 다 막 한국지사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기업들 뭐 찾아보고 그랬다가 해코지 당하면 어떡해요? 에이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학생 컨셉으로 가야 돼. 하영이는 안녕하세요 저는 이런 거 관련해서 패션에 관심이 있는 학도입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내가 가가지고 너무 궁금합니다. 정말 이게 패튜브인가요? 아 그렇군요. 한번 둘러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장도 보면서 이렇게 약간 탐사하고 이거 소형 카메라 여기다가 막 숨겨놓고 잘 보여? 내가 아무리 봐도 난 프라이탁이 이제 재활용해서 만들 것 같지가 않아. 옛날에 그 느낌이 하나도 없을 때는 되게 그치. 깔끔해. 왜냐면 대량 생산 찍어내야 되는데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얘네도 어쨌든 기업인데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좀 나올 수 있고 원래 프라이탁 되게 작은 브랜드였어 옛날에는. 지금은 한국 사람들 뭐 15, 뭐 2명 중에 1명은 다 가지고 있는데 가방을 하나씩. 옛날 처음 나왔을 때가 내가 처음 이거 알았을 때가 2012, 3년도였거든. 근데 그때는 진짜 매니악했어. 그때는 진짜 아는 사람 별로 없었어. 진짜 조금씩 메고 있었거든. 그때는 그리고 프라이탁이 되게 작은 브랜드였고 생각보다. 확전이 한 3, 4년 전부터 지금은 없는 소리 없죠. 우리나라 한정으로는. 외국 나가면 외국 사람들도 은근 좀 매. 많이 매진 않지. 가면 유럽에서도 종종 보여. 그 말은 즉슨 여기에 뭔가 음모가 있다. 제가 한번 프라이탁 본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끈벌레야 끈벌레. 네, 끈벌레도 하지만 저 이런 거 못 참아요. 끈벌레 잠시만 있어주고. 끈벌레 어디 안 가니까. 진짜 끈벌레는. 프라이탁은 얘네들에게 내가 봤을 때 해외 자금 도출 그게 자금. 그래서 하영이는 일단은 과연 리사이클링이야? 그거가 그 두 개가 과연 환경을 위한 운동인가 환경을 위한 단어인가 어폐가 있다 이쪽으로 파면 될 것 같아. 방금 빈티지 판 것처럼 그 느낌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하영이는. 근데 오히려 야 지영아 그 손 떼봐 아 더럽게 못생겼네. 야 손 떼니까 더 심하다. 아우 저게 얼굴이 너희 집에 거울 없어 근데? 핸드폰에 이거 버튼 없어 이거 혹시? 이 버튼 없어 핸드폰에? 버튼 없어? 핸드폰에 이거 버튼 없어 혹시? 야 수현이 머리 다 말랐네. 머리 다 말랐어. 경기서 안녕하세요.